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야 대표가 오늘 만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협상 당사자는 원내대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가진 민주연합 비대위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검 신뢰 방안을 내놓으면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법 교착을 푸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만났지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배석자 없이 20분간 나눈 대화 과정에서 두 대표가 세월호법 협상에 대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대표는 원내대표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부터 국회 새누리당 대표회의실에서 배석자 없이 만난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은 오늘 만남은 상견례 차원일 뿐이고 세월호법과 같은 현안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기본적인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있고 국회 문제는 세월호법이든 원내대표가 주인공이라고 말했고 김무성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사이인 만큼 비공개 대화에서는 어떤 식으로건 세월호법에 관한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이 국회의 문제건 다른 특별법 제정의 문제건 그것은 정부 원내대표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들은 해봐야 응원군으로 옆에서 푸시하는 것이지 그런 대목은 아마 이거 푸시를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버텨서 그 일을 하는 게 앞장서겠습니다. 회동후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과 유기용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공동 브리핑을 열고 두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 것과 국회 일정과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두 가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주재하는 민주연합 비대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으면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문재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과 제가 나서서 유가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비대위원은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족들이 양해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문희상 위원장의 입장보다는 강경했지만 여당이 대안을 만들면 유족을 설득하겠다는 점에서는 다소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세균 인재근 비대위원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하다 안 되면 민주연합이 의회 권력을 되찾아온 후에라도 세월호법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고 인 의원은 세월호법에 대한 지침을 내린 대통령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파 수장 연석회의라고 불릴 정도의 비대위를 구성한 문희상 위원장은 실천 가능한 혁신을 강조하면서 큰 폭의 혁신보다는 당 조직 정비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전 지도부에서 비주류였던 개파들이 비상 상황에 당권을 장악해 주류가 되고 직전 당권파가 비주류가 되는 개파 정치 폐해의 무한 반복이라는 정동영 상임고문의 비판, 각 개파 수장들로 구성된 원로회의라는 조경태 의원의 비판 등이 오늘 있기도 했습니다. 부자 감세는 없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더군요.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맞짱 토론을 제안했죠. 네, 김무성 대표의 19일 발언이 단초가 됐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놓고 민주연합이 서민 증세, 부자 감세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며 야당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1조 5천억 원이 감세됐는데 결국 이런 세수 부족분이 담배세, 주민세 등을 올리게 한 것이라며 김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재정 파탄을 서민 증세로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부자 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합니다. 자신 있으면 맞짱 토론에 응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의 이상교 의원은 오늘 세제 개편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지방세제 개편 계획이 조세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세금과 더불어서요, 정부가 공무원 연금도 부담을 올리고 혜택을 낮추는 쪽으로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반발이 적지 않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100만 공무원들이 등을 돌릴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2016년 4월 총선까지 1년 7개월간 선거가 없는 지금이 바로 연금 제도 손질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정청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에 대해 공무원과 등을 지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2016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납부액을 2026년까지 20%까지 더 올려 더 내게 하되 수령액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 이른바 소득 대체율을 현재의 57%에서 40%까지 낮춰서 덜 받게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수령액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국회에서 열려고 했던 정책 토론회는 200여 명의 전국 공무원 노조 회원들의 저지로 30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전국노회원들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고 정부가 민간 금융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연금학회에 연금 개편안 연구를 맡겨 공무원들의 노후를 금융자본의 손에 넘겨줬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로 가는 수순도 계속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정들이 있었습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단독 상임 및 전체 회의가 열리기도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며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9월 26일에는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0월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선 26일 본회의에서 국감 대상기관 승인권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야만 만약 야당이 불참할 경우에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오쯤 정의와 국회의장을 찾아 26일 본회의에서 90여 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오전에는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전체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 소속 서른 위원장이 위원회 평화를 위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설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을 대통령이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더군요. 네, 서울 서초경찰서가 송광윤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포함해 15개 국공사립대학을 지난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대학들은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외국 대학에서 수업받는 제도를 당국의 인가 없이 시행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송광윤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청와대는 사흘 뒤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내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문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사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이루지 않는 태도에 대한 비판도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유기용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진퇴를 비밀주의로 처리한다면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왕정이고 청와대가 아니라 궁궐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알고도 임명했다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